김주영 작가와 함께하는 오늘의 인문학 수업.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아무에게나 당신을 맡기지 말아요. 저 사람이 내게 뭐라고 하면 어쩌지? 괜한 소문이라도 내고 다니는 거 아닐까? 내가 조금 포기하고 다가가야 하나? 물론 주변의 시선을 아예 의식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며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사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타인의 장단에 맞춰서 춘 춤으로 도착한 곳에서는 나의 무대를 찾을 수 없다. 모든 인생은 자신을 위해 추는 춤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무대를 찾을 수 있지요. 주변 이야기와 평가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쓰면 괜한 스트레스만 쌓이고 자기만의 일상을 보내기 힘들어요. 중요한 것은 조언과 비판을 해주는 그들이 내게 애정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스쳐가는 사람이냐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판단 기준은 간단해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따스해지고 자꾸 더 보고 싶어지는 사람이라면 그는 내게 애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그들에게 좋은 마음을 주면 됩니다. 이제는 그대에게 애정이 없는 사람들이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너 좋으라고 하는 조언이야. 이런 말로 다가와 당신을 비난하도록 허락하지 말아요. 하나뿐인 당신의 무대를 가장 좋은 사람들과 즐기세요. 아무에게나 당신을 맡기지 말아요.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인문학, 자기개발, 좋은 글, 좋은 글귀, 자존감, 내면, 좋은 사람. 카카오 채널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매일 성장하는 아이는 이것이 다릅니다. 아이의 자기 주도성을 이끄는 부모의 7가지 언어. 아이는 스스로 보고 느낀 것을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과정 자체를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과정은 자신이 아는 것을 부모에게 말할 때입니다. 부모가 무언가를 아이에게 알려주려고 하면 아이가 자꾸만 나도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라고 말하며 반대로 부모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가만히 있어. 조용히 내 말 들어. 이런 반응은 최악입니다. 그럴 땐 아이의 말을 막지 마세요. 그럼 아이는 저절로 이런 근사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도 나이 많은 사람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수 있구나. 인간은 배우고 가르치며 사는 거구나. 그렇게 아이는 평생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아이가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한다는 건 어디에선가 무언가를 배웠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내면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자기주도 학습을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아이의 자기주도 학습이 여기에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다음 7가지 사항을 통해 부모가 아이에게 귀를 기울여 배우는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1. 주눅 들지 않게 해주세요. 내면의 상처를 입은 아이는 스스로 배울 수 없게 됩니다. 2. 첨언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부모가 억지로 의견을 보탤수록 아이의 생각은 흐려집니다. 3. 잔소리를 멈춰주세요. 조용히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 게 가장 훌륭한 교육입니다. 4. 숙제나 해라 라는 말은 참아주세요. 그건 아이가 보낸 시간에
가치를 폄하하는 언어입니다. 5. 명령의 언어는 멈춰주세요. 명령은 아이의 생각이 흐르지 않게 막는 커다란 벽입니다. 6. 배움의 기쁨을 알게 해주세요. 어렵지 않아요. 따스한 눈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7. 더 많이 배우고 싶게 해주세요. 충분히 듣고 적절히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부모의 질문은 아이가 가진 가장 위대한 재산입니다. 아이는 바람입니다. 바람처럼 자유롭게 여기저기를 흘러 지나가죠. 여기에 있다가도 어느새 저기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는 그 아름다운 바람을 잠시 멈춰서게 해주는 귀한 존재입니다. 멈춰야만 무언가를 관찰하며 스스로 배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에게는 부모가 또 하나의 생명입니다. 위에 나열한 7가지 사항을 다시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바람이 돌을 관통하며 돌을 느끼고 이해하는 것처럼 지금도 날아가고 있는 아이의 영혼에 배움이 머물게 해야 합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유로운 바람처럼 말이죠.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자기주도 학습, 자녀 교육, 부모 교육, 책, 육아, 인문학, 문해력, 언어, 성장, 그리고 사랑. 카카오 채널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공부. 다산 정약용의 다시 시작하는 자를 위한 조언. 내 나이 60, 나의 삶은 어리석게도 모두 잘못 생각하고 행동한 것에 대한 반성으로 지낸 세월이었다. 이제 지난 일을 모두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 이제부터 빈틈없이 나를 닫고 실천하고 내가 진정으로 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며 내게 주어진 삶을 다시 살아갈 생각이다. 다산은 이 구절을 18년 동안의 강진 유배 생활을 마친 후에 치열하게 썼다. 그 후 그가 남긴 삶의 가르침은 다음 5가지 조언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언제나 본질을 먼저 파악하라.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외적의 침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의해 민심이 흔들리며 시작된다. 모든 것이 그렇다. 언제나 상황 그대로가 아닌 그 안에 숨겨진 이면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본질이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을 만나게 된다. 2. 넓어지고 깊어져야 다른 시선을 만날 수 있다.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한다. 마찬가지로 넓은 내면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은 내면은 사람을 감동시킨다. 바뀌지 않는 상대를 탓하지 말고 그런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며 깨우쳐라. 다른 지점을 바라보고 싶다면 다른 시선으로 이동해야 한다. 3. 의지가 곧 여유를 창조한다. 여유가 생긴 뒤에 남을 도우려 하면 결코 그런 날은 없을 것이고 여유가 생긴 뒤에 책을 읽으려 하면 결코 그런 기회는 없을 것이다. 언제나 변화의 기회는 그걸 결심한 현재에 있다. 지금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영원히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강한 의지가 곧 넉넉한 여유를 창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여유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창조하는 것이다. 4. 조금 더 영원한 가치를 보라. 말은 쉽게 사라지고 글은 오랫동안 남는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록하라.
기억은 흐려지고 생각은 사라진다. 머리를 믿지 말고 손을 믿어라. 생각한 것을 바로 글로 남기지 않으면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 언제나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더 오랫동안 붙잡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그게 당신의 시작을 빛나게 할 것이다. 5. 글을 읽지 않으면 세상도 읽히지 않는다. 세상은 왜 날 알아주지 않는 거야? 라고 한탄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바로 독서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글을 제대로 읽을 수 없는 사람은 글이 모여 탄생한 세상도 당연히 제대로 읽지 못한다. 열심히 일한 만큼 성과를 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인간으로 하여금 짐승과 벌레의 부류를 벗어나 저 광대한 우주를 꿈꾸게 만드니 독서야말로 우리들이 끝없이 추구할 본분이다. 그는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소중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다. 우리가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으며 죽는 날까지 근심 없이 지내다가 세상을 떠나는 날에 사람과 뼈가 함께 썩어버리고 한 상자의 글도 전할 것이 없다면 그런 인생은 없는 것과 같다. 그런 것을 인생이라 부른다면 그의 인생이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삶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만 실패를 더 자주 준다. 그래서 몇 번이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삶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만 실패를 더 자주 준다. 그래서 몇 번이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그때 다사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먼저 본질을 파악한 후 다른 시선을 가져야 하며 당장 시작할 여유를 창조해야 하고 더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독서를 시작하라고 조언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살았던 삶의 기록을 글로 남기라고 말했다. 그의 조언을 가슴에 담고 이제 당신도 당신의 역사를 쓰면 된다. 2022년 6월 김종원 작가.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아이들의 낭독이 이어집니다. 인문학 달력 5월 2일. 결국 인생은 읽은 만큼 쌓인다. 그대가 아이에게 보여준 일상의 페이지도 쌓여 아이의 인생을 구성하는 한 권의 책이 된다.